자, 교재는 494페이지 공판 준비 절차입니다. 자, 공판 준비 절차는 말 그대로 공판함에 있어서 하는 그 준비 절차를 말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판기일 전에 수소법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라고요? 수소법원입니다. 자, 밑에 거 읽어보시고, 자, 취지도 읽어보시고요. 자, 쭉 내려와서 1번 공소장 부분의 송달을 볼게요. 자, 조문 잘 나오기 때문에 조문 체크하시고, 자, 법원은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소장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단 끊고, 자,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입니다. 5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출제 잘 되니까 색깔 칠하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그 조문 나와 있죠. 거기 7일 나와 있죠. 7일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이 다시 원위치 하시고요. 266조 단서에서 5일까지라 그랬어요. 그 숫자를 7일로 바꿔낼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틀립니다. 5일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 공소장 부분을 통해서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이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방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며칠 준다고요? 5일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 밑에 이의신청법입니다. 자, 만약에 공소장 부분 송달이 없거나 5일 유예기간 두라고 했는데 유예기간을 두지 않거나 했을 때는 피고인 변호인은 이 심리 개시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의신청은 늦어도 모두 진술 단계까지에선 다 해야 돼요. 모두 진술 미칠 것이고, 자, 이때까지 즉 모두 진술 단계까지 이의신청이 없다면, 그래서 그 사건 실체에 대해서 진술했다면 그 하자는 취유가 되어버립니다. 자, 됐죠? 자, 판례 볼까요? 자, 공소장 송달이 부적법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의하지 않았어요. 이의하지 않고서 또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자가 치유되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밑에도 보시게 되면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나 밑에 보시면 이의제기 없었죠. 이의제기 없었고 또 신문에 응해서 변론을 하였다면 역시 하자는 모두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판례입니다. 그렇죠? 자, 밑에 것도 같은 판례예요. 자, 제1심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반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의하지 않고서 또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받았었다면, 그쵸? 위법이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거의 같은 판례죠. 자, 그 밑에 의견서 제출입니다.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7일 동그라미 치시고, 색깔 칠하시고, 그쵸? 오른쪽 왼쪽 페이지 5일, 여기 7일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끊고요. 그러니까 의견서 제출은 7일이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공소장 부분은 5일입니다. 5일. 자, 그 다음 법원은 이 의견서가 제출됐을 때는 즉시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할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조문 싸움입니다. 조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공판기일을 정한다. 누가 정합니까? 재판장이죠. 밑줄 그시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변경 볼게요. 자, 1항 재판장은 직권 밑줄 그시고 신청 밑줄 그시고,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가 있다. 자,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했을 때는 송달하지 않습니다. 이 지문 자체가 그냥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지문 자체를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규칙 125조가 나와 있는데 11년도 일반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판기일 변경 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 그 다음에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는 꼭 예상되는 기간, 그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진단서, 기타 자료로서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 자체가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통지 나왔네요. 자,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 보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공판기일에는 자, 피고인이죠. 피고인.
피고인, 대표자,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소환. 그러니까 피고인은 소환이에요. 그렇죠? 검사, 변호인, 보조인을 소환이라 부르진 않아요. 자,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자, 피고인, 대표자,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소환함에 있어서는 소환장을 발부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공소장 부분 송달 전에는 송달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 밑에 5일 동그라미 치시고요. 5일 동그라미 치시고, 색깔 칠하시고. 색깔 칠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7일 나와 있죠? 12시간 나와 있죠? 12시간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색깔 칠하시고. 숫자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끊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밑에 송달 봅니다. 소환장은 송달해야 되고,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 차회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했을 때는 소환장 송달과 똑같은 효력을 줍니다. 그 다음, 이 사항을 잘 받으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자,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 교도관 밑줄 그시고, 교도관에게 통지해서 소환한다는 거예요. 소환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교도소장, 구치소장 아닙니다.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아니라 교도관에게 통지해서 끌고 오면 돼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소장이 직접 받나? 교도관이 받지, 그쵸? 교도관이 받아서 소장이 전달할 텐데, 근데 어쨌든 소장이 아니라 교도관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교도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때는 그때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받았을 때 송달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도관이 받아서 피고인에게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 그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법원 군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요. 공판 기일을 통지받았을 때는 역시 송달 효력을 간주하고요. 자, 그 밑에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했을 때는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자,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증거 제출 나와 있는데 지금 273조, 274조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말하는 공판기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맨 밑에 각주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공판기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한다? 1회 공판기일 이후 공판기일 전을 말한다. 좀 참고로 받으시고요. 자, 쭉 올라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증인을 신문할 수가 있고 검증, 감정, 번역을 명할 수가 있다. 자, 그 밑에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다. 뭐 참고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조회 나왔네요. 자, 조회는 직권 밑줄 그시고 신청 밑줄 그시고 조회에서 필요한 사항의 보고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자, 됐습니다. 근데 위에 건 뭐예요? 위에 거는 직권이 없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신청을 받아서 피고인 증인신문, 검증, 감정,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밑에 공문서 조회는 직권이 들어갑니다.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자, 다음 증거 게시제도 가볼게요. 자,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자,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이 공소 제기 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공개,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CF 하시고 자, 공소 제기 전에는 이 열람 등사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공소 제기 전 같은 경우는 이게 수사 서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람 등사가 안 된다. 후일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검사도 할 수 있고 검사가 피고인 변호인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보여달라 할 수 있고요. 반면에 피고인 변호인이 이렇게 보여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기 대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일단 나와 있네요. 자, 밑에 자, 검사 증거 지시 가볼게요. 자, 신청권자가 나와 있는데 1번, 2번 나와 있는데 조문값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1항 체크하시고
자, 피고인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일단 끊으세요. 자, 근데 여기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열람만 가능해요. 열람만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 무지 잘 나옵니다. 색깔 칠하시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을 때는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올라가서 이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1항에 나와 있는 이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말하겠죠. 자,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열람, 등사, 서면교부 이 세 가지 모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호인이 있을 때는 열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람만 가능하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신청권자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고요. 이 사람은 열람, 등사, 서면교부 신청 모두 다 가능하고 만약에 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열람만 가능해요. 아시겠죠? 특히 요 2번을 잘 받으셔야 돼요.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피고인,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이 서류는 1, 2, 3, 4 나와 있죠? 그쵸? 1, 2, 3, 4 밑에 6번까지. 그러면 6번까지를 이렇게 6항까지를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서류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의 등등등등, 또 증명력 관련된 서류, 법률상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안 나와요. 그냥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관련 형사사건,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 처분 기록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당해 사건이 아니라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 것들도 싹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포함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포함한다. 그 다음, 1항의 서류에는 밑에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쭉 나와 있죠. 디스크 나와 있죠. 이 특수 미측 기록도 포함된다. 이것도 잘 나와요. 이건 제외한다 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요거 색깔 칠하시고. 이 부분 색깔 칠하시고. 잘 나오니까 요 제외한다는 부분 하면 틀려요. 두 가지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필요 취소하는 범위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 자,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피고인,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 등의 목록, 그 다음에 사실 인정,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을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검사 갖고 있는 거 싹 다 됩니다. 검사 갖고 있는 거 1, 2, 3, 4부터 해서 밑에 6항까지 이 전부 다를 뭐한다? 이 전부 다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인이 있을 때는 열람만 가능하다. 그리고 밑에 포함된다는 거 받으시고요. 또 올라가 보시게 되면 이 서류에는 제가 모든 걸 다 된다 그랬죠? 그쵸?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까지 싹 다 보여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전면적 게시라고 불러요. 전면적 게시. 됐어요? 됐어요. 자, 다시 쭉 내려와서 이 변호인의 열람 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에는 그 위에 불기소 결정서 동그라미 이것도 포함된다. 왜 나와 있잖아. 불기소 처분 나와 있죠. 이 불기소 처분 기록도 포함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판례도 불기소 결정하는 것도 공개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신명도 경감부에 나온 적이 있고. 밑에 시기를 가보시면 공소 제기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밑에 공판 준비 절차 가능하고요. 공판 기일 절차에서도 가능해요. 1번, 2번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대신 어디는 안 된다? 올라가 보시면 공소 제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신청 방법은 됐고 밑에 제한이 잘 나오니까 제한 잘 나와요. 별표 치시고 그 다음 밑에 불복 별표 쳐보시고 이 두 가지가 출제가 잘 돼요. 올라가 볼게요. 근데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모든 서류, 검사가 갖고 있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열람, 등사, 서면 교부 신청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모든 서류 중에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것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 제한 나와 있죠. 제한. 자, 볼게요. 2항 체크하시고 2항, 3항, 5항 요 세 가지 출제 잘 됩니다.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관련 사건 수사의 장애, 수사장애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밑에 서류 있죠. 서류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서류 중에서 여기 열거되어 있는 서류들 중에서 이 서류 공개가 국가안보나 증인보호, 증거인멸, 수사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 서면교부 등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걸 받으시고, 그리고 검사가 이걸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했을 때에는 자, 지체 없이에다가 밑줄자, 서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색깔 칠하시고 자, 지체 없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걸 7일 이내에 하면 틀려요. 5일 이내에 틀려요. 무조건 지체 없이고 서면이라 그랬어요. 서면 또는 구도 하면 틀려요. 이것도 잘 나와요. 자, 다음. 자, 그 밑에 자, 거부나 이런 걸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자, 목록 나와 있어요. 목록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 치시고 목록은 거부가 안 돼요. 즉, 이 서류의 내용 있죠. 이 서류의 내용은 보여줄 수가 없지만 대신 서류의 목록은 반드시 열람 등사를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서류 내용은 몰라도 검사인 내가 무슨 서류를 갖고 있는지 그 목록은 보여준다. 이걸 알아두시고 요거 색깔 칠하시고 요거 목록은 뭐다?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록은 거부할 수가 없다. 요 세 가지 잘 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수사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될 때는 거부 또는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체 없이 서면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록은 거부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세 가지 잘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가볼게요. 자, 밑에 불복이죠. 불복. 자, 피고인, 변호인은 검사가 자, 거부나 제한을 했을 때는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서류,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다. 요 잘 나와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항 체크하시고. 두 가지 조문 잘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검사가 거부하거나 제한했죠. 거부하거나 제한했으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에다가 허용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항 가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의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이 48시간 내에 사망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체 없이 서면 통지를 해야 된다 했는데 이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밑에 266조의 4 제1항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 266조의 4 제1항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밑에. 즉 48시간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다가 해달라고 허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취지고. 자, 그 밑에 2항. 자, 2항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19년도 작년이죠. 일반 경찰 시험에 나왔는데 읽어볼게요. 법원은 제1항이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 열람 가로 열고 등사 서면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 유형 정도, 그 다음 방어, 재판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해당 서류 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고려해서 검사에게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작년도 시험에. 그 다음 밑에
자, 그 결정을 했을 때는 검사에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밑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에게 해당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밑에 5항이 잘 나와요. 자, 제2항 2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2항에서 검사에게 서면 교부 등을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따르지 않아요.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옆에 증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증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됐어요? 이거 색깔 칠할게요. 색깔 칠할게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증거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경감부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자, 검사가 법원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뭐한다? 공소기각 판결을 때린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경감부 시험에. 그게 아니라 뭐다? 그게 아니고 뭐다?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됐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여기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 등사 등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않을 수도 있다 하면 틀려요. 그게 아니라 자, 법원의 열람 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 강제하는 한편 증거 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야 할 것이므로 자, 밑에 법원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했을 때는 그 밑에 해당 증인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는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침해하고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권리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 동그라미 3번. 요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앞에 한번 가보시면 자, 검사가 법원이 검사에게 이런 걸 해주세요 라고 명을 했는데 검사가 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그랬을 때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이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총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페이지 판례. 자, 증거로 신청할 수 없다는 불이익 한 개. 그 다음 피고인의 열람 등사권을 침해한다는 것 2개. 그 다음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 또 1개. 그렇죠? 3개. 총 3가지 의미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줄 가볼게요.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 등사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 그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것이 기출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이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받으시고 다음 자, 검사가 열람 등사를 거부한다 했을 때 그쵸? 검사가 열람 등사를 거부한다 했을 때 검사가 열람 등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도 없이 그 거부행위 자체로서 뭐다? 침해된다 이런 말. 정당한 이유 의무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의무를 안 따진다. 됐나요? 이것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위 결정에 대해서 자, 법원이 검사에게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이 결정에 대해서는 뭐다? 검찰이 항고 방법으로 안 돼요. 불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복할 수 있다고 하면 항고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이것도 출제가 잘 되고 이거 별표 치시고 다음 남용방지 나왔네요. 자,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쵸? 분명 피고인 변호인이 검사가 갖고 있는 서류 등을 열람 등사하도록 하게 했는데
그렇죠? 열람 등사를 해놓고 그걸 다른 목적 쓰면 안 된다고요. 남용 방지 조문이 있습니다. 다음. 자, 이제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이제 검사가 피고인 변호인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신청하는지 잘 보세요.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자, 현장 부재,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했을 때 검사는 피고인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주장을 안 하면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안 하면 검사는 이거 요구할 필요가 없죠.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한해서 뭐다? 검사가 1, 2, 3, 4와 같은 서류의 열람 등사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자, 됐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밑에 각주를 가보시게 되면 각주 2번 요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공소제기 후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 같은 경우는 모든 증거가 다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서류. 그래서 전면적 게시임에 반하여 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 게시는 뭐다? 현장 부재, 심신상실, 심신미약 등의 일정한 사유를 전제했을 때만 하는 제한적 게시라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는데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잘 받으시고. 그러니까 검사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요 1, 2, 3, 4에 제한되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한해서만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자, 됐고. 그 다음 뭐 나머지 이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6항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 밑에 요 2항 한번 가볼까요? 자, 피고인, 변호인은 검사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요거 있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수사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거부하거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니네가 안 보여줘? 검사 네가 안 보여준다고? 그러면 나도 안 보여줄래 라는 거예요. 검사가 이걸 거부했을 때는 뭐다? 나도 이걸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됐나요? 그런 얘기고 일단 끊고요. 일단 나머지는 똑같아요. 앞에서 본 거 똑같습니다. 검사가 이 요구를 거부했을 때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가 있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거부했을 때는 검사가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2항부터 5항까지가 여기에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